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지형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은 지형을 배우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지형 형성 작용과 지체 구조, 한반도의 암석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고요. 첫 번째,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는 것을 넣어봤는데요. 제가 귀여운 그냥 지구를 뿅 넣어봤고요. 지형은 별거 없습니다. 지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지형 형성 작용은 지각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지각 외부, 지표면 외부에서 외적 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고요. 반대로 지구 내부에서 멘틀의 대류라든지 지구 내부의 어떤 에너지가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지는 내적 작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적 작용의 큰 에너지 원이 뭐냐? 이것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우리 지구 밖에 있는 가장 큰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주어서 외적 작용의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큰 에너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내적 작용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뭐 멘틀의 대류라든지, 그쵸? 지각 내부에서 멘틀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적 작용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가판의 경계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내적 작용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외적 작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작용에는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학습지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지금 풍화, 침식, 운반, 퇴적 나와 있고요.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갈게요, 친구들. 이 지형 형성 작용 중요합니다. 첫 번째, 풍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 풍화가 뭔지 아냐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뭐 바람이랑 뭐 관련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 풍자는 맞아요. 그긴 한데 이제 바람과는 사실은 풍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되겠고요. 풍화가 뭐냐?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암석이 그 있는 자리에서 더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는 현상을 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풍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계적 풍화랑 화학적 풍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 풍화라는 거는 일단 큰 A라는 덩어리가 작은 A라는 똑같은 성질의 작은 형태, 크기만 줄어든 거죠. 크기만 변화한 것을 이제 기계적 풍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화학적 풍화라는 거는 아예 A가 성질까지 바뀌어버려요. 크기와 성질이 모두 변한 것을 우리가 화학적 풍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냐, 좀 이해를 해보게,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풍화의 가장 큰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암석의 그 얼음의 sil리작용입니다. 큰 암석이 여기 있어요. 근데 큰 덩어리 암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석은 완전 무결한 깔끔한 매끈한 형태는 아니고요. 암석을 잘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띵띵 뭔가 이렇게 전리 같은 것들, 우리가 전리라고 부르는 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리라고 부르는 틈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암석 형성 과정에서 그냥 이제 암석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결함 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틈들 사이로 비가 좌르륵 주룩주룩 오게 되면은 빗물이 이 사이로 스며들 수가 있겠죠. 스며듭니다. 근데 스며든 빗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다이나믹한 기후 속에서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스며든 물들이 얼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페트병 하나에다가 물을 띵 얼려가지고 꽉꽉 채워서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뿅 튀어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물에서 얼음으로 갈 때 고체 상태로 옮겨질 때 상태가 변화할 때 부피가 보통 4%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암석 사이에 스며든 물들이 빡 얼 때 얘가 빡 4%가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요 지금 틈들 사이가 물이 빡 얼면서 이렇게 이 틈이 벌어지겠죠. 틈들이 빡 하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낮이 돼서 또 녹았어요. 얼음이 녹았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더 큰 틈이 생겼으니까 더 많은 수분이 또 흘러들 수가 있겠죠. 스며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날 또 밤에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기온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얘가 빡 하면서 또 틈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몇십 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계속 빡 하다 어느 순간은 얘가 쩍 하고서 아예 서로 다른 덩어리로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석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뭐 수분의 작용이라든지 다양한 작용 때문에 형태가 점점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쪼개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크기만 변화했을 때는 기계적 풍화가 되겠고, 이게 여름철에 특히나 고온, 고압의 환경일 때, 우리 여름철에 자전거 같은 거 밖에 내놓으면은 빗물 맞고 장마철에 비 맞고 그다음에 막 고온의 환경에서 노출되다가 보면은 여름 지나고 나면 목 쓰러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아예 성질까지 변화한 것을 우리가 화학적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토양 중에서도 썩은 토양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예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해버린 산화돼버린 토양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학적
풍화가 되겠고요. 풍화가 왜 중요하냐? 풍화가 사실은 외적 작용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풍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큰 덩어리 암석이 작은 띵띵띵띵띵 토양으로 작은 입자 토양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럼 작은 입자의 토양들은 만약에 강물이 하천이 쑥 지나갈 때 어떻게 더 잘 침식이 될 테고요. 침식이 잘 된 애들 쑥 가지고 온 침식이 잘 된 애들은 더 운반도 잘 될 테고요. 운반이 잘 된 친구들은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퇴적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풍화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촉발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외적 작용이라고 정리를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작용인데요. 내적 작용은 아까 멘틀의 대류라든지 지구 내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륙운동, 조산운동, 화산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조륙운동, 네, 만들 조자이고요.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산운동은 뭐야? 만들 조자에 산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류운동과 조산운동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친구들. 육지를 만드는 조류운동의 경우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융기한 것, 이게 바로 융기가 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곡은 바로 이렇게 평평하게 펼쳐져 있었던 지층을 양쪽 옆에서 미는 장력이 빡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이 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휘어짐이 너무 지속되다가 얘가 어느 순간 장력이 더 세요. 그래서 미는 힘이 더 세, 빡 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뚝 하고 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단층, 층이 끊어진다.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화산활동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친구들. 화산활동. 요거 전에 분화하는 것을 얘기하죠. 화산활동은 이렇게 분출해 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외적 작용과 내적 작용 정리를 했는데 지구 내적 작용을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이것들은 조륙, 조산, 화산활동들을 통해서 대지형들이 형성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 태양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외적 작용들은 풍화, 침식, 운반, 퇴적 등들을 통해서 소지형, 좀 작은 지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들이겠고 또는 원래 있던 지형들을 풍화, 침식, 운반을 통해서 좀씩 깎아나가는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깎아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정리는 이제 지질시대 구분인데요. 우리 한국 지리 이따가 이제 우리 한반도의 지체 구조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계속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질시대 정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생대, 시생대 플러스 원생대를 더한 거예요. 시생대 플러스 원생대를 그냥 더해서 시원생대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작할 때 시원생대, 그 다음 옛꽃자를 써서 옛날 고생대,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중생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면 신생대가 되겠고요. 신생대는 크게 두 가지로 제3기와 제4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3기에는 우리는 지금 여기 제4기에 와 있고요. 제3기에는 제3기 말부터 4기까지 화산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 4기에는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질시대는 훨씬 더 복잡하게 구분이 됩니다. 뭐 성캄브리아대, 뭐 페름기, 석탄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좀 단순화해서 지금 성캄브리아대, 시원생대 줄여서 하나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고생대 그리고 포함해서 중생대, 또 신생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형 형성 작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구조인데요. 이제 지체 구조는 땅 지자, 땅의 몸이죠. 땅의 형체, 땅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평북, 해마, 지괴, 경기, 지괴, 경남, 지괴. 그리고 기토만, 지괴, 길주, 영천, 지괴. 지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 지괴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지괴. 지괴 하면 뭐가 떠올라? 지금도 지괴 저는 금괴가 떠오릅니다. 금괴, 지괴, 금괴. 그래서 금괴가 뭐야? 금덩어리가 되겠고요. 금덩어리. 그러면 지괴는 뭘까요? 땅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땅덩어리. 그래서 땅덩어리가 되겠고요. 근데 하나의 이제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가진 땅의 덩어리들을 하나의 지괴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평남 지향사. 옥천 지향사, 그래서 땡땡 지향사라고 불리는 또 지형이 있습니다. 지향사는 쉽게 생각하면 바다 속에서 천천히 퇴적이 된, 바다 밑에서 쭉 바다 아래에서 뭔가 이런 또 일들이 하나씩 켜켜이 쌓여서 퇴적된 층. 그래서 바다 밑에서 퇴적된 층이라서 얘들 줄여서 뭐라고 하냐? 해성층. 바다 아래에서 만들어진 층. 해성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지금 쭉 다 체크를 했고 마지막에 경상분지가 있습니다. 경상분지. 분지는 뭐예요? 분지?
분지는 사실은 이렇게 오목한,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땅을 우리가 분지라고 얘기를 하죠.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약간 이제 여기 전라도 남도 일부분이 포함된 요 부분이 경상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 사실은 요 경상분지 지역은 과거에 육지로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호수 밑에 오랫동안 이렇게 호수가 호수 밑에 퇴적된 층이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층이죠. 그래서 그 층이 경상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호수 그림을 넣어왔는데 호수가 잔잔히 있죠. 그래서 이 잔잔한 호수 밑에서 하나씩 하나씩 켜켜이 또 쌓인 층들이 현재 경상분지의 퇴적층들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역시나 퇴적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높은 그런 지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괴, 지향사, 분지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요 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요 지도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이거 본다고 해서 다 딸딸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따가 더해질 내용들을 더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경상분지는 호수 아래 퇴적되어서 육지에서 형성된 층, 육성층 이 되고, 지향사는 방금 얘기했던 해성층, 그래서 요것이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쭉 정리를 쭉 해봤고요. 이제 한반도의 암석 분포 정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게 암석이 세 가지 종류의 암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많은 암석이 뭐예요? 그쵸? 변성암이 지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변성암 언제 만들어진 거야 보니까 시생대와 원생대. 이거 언제부터 시작? 원래. 그래서 얘는 완전 옛날입니다.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은 진짜 제일 오래된 애들이에요. 제일 오래됐다는 거야. 오래됐다는 것은,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변성작용을 받은 것입니다. 변성작용을 통해서 이미 변성작용을 다 받고 살아남은 애들이 변성암이 된 거예요. 얘는 모든 풍화작용에 굉장히 제일 강한 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많은 암석이 바로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불화자. 맞아요. 불화자로 이루어진 암석인데 마그마 기원이라는 겁니다. 마그마 기원. 그래서 이 화성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과 그다음에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이 있어요. 중생대는 사실은 거의 이제 지하에서 공공공공공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그냥 굳어버렸어, 밑에서. 요것도 이제 화성암이죠. 심성암이라고 부르는 화성암인데, 심성암이라고 부르는 화성암의 일종인데 얘도 마그마 기원이긴 합니다. 근데 신생대의 화성암은 화산 폭발을 한 거예요. 펑 분출하면서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같이 뒤에 더 깊이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퇴적암 세 번째로 많은데요. 아까 봤던 경상분지 같은 곳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과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 제3기에 만들어진 퇴적암 각각이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이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거, 저는 무지개떡을 생각합니다. 무지개떡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 띵띵띵 여러 개 색깔이 겹쳐지지 않고 서로 각자의 층들을 이루면서 만들어져 있는 게 퇴적암이 되겠고요. 화성암은 화산 만들어진 거, 변성암은 변성작용에서 이제 과거에 화성암 퇴적암이 변성작용 받아서 변화를 받은 것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암석이 부서지는 거 뭐였어? 아까 풍화에서 부서진 다음에 운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되다가 어느 지역에 쌓이는 거 퇴적이 되죠. 퇴적된 것들이 꾹꾹꾹 눌러지면서 퇴적암이 됩니다. 그래서 퇴적된 층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굳기 전에는 그냥 퇴적층이라고만 부르고요. 퇴적층이 우리가 꾹꾹꾹 눌려져서 고화가 된다고 해요. 고체화가 된다는 거죠. 고체화가 되고 나면 퇴적암이 드디어 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퇴적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떡 같죠, 정말로. 그래서 퇴적물이 꾹꾹꾹 다져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층이 보여요, 층. 이 층마다 다 각각의 시기를 반영하고 있겠고요. 퇴적암은 보통은 아래가 어때? 더 옛날에 만들어진 거. 더 위에 있는 것이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암은 뭐예요? 화성암은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그마 기원의 암석인데 지하에서 굳은 것을 심성암이라고 하고 펑 분출해서 만들어진 거 화산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성암의 종류에는 제일 중요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화강암이 제일 자주 나오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화강암이.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무늬에 점점점점점 검정색 무늬가 박혀있는 약간 쿠앤크 느낌? 저는 쿠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느낌이 화강암이고요. 화강암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건물 지을 때 많이 썼던 암석이 되겠고 반려암도 비슷하죠? 약간 쿠앤크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거 심성암, 지하에서 굳은 암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화산암은 유문암, 현무암 요거 굉장히 많이 보이죠? 현무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현무암 대표적인 화산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변성암은 뭐야? 이 두 가지 퇴적암과 화성암이 오랜 시간 동안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 화성암이 고온고압,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 의해서 상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막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막 이렇게 막 뭐야 눌리다 보면은 야자 막 하고 막 하다 보면 아이들 막 이상해질 때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변성작용을 받아버려서 아예 변해버리는 것을 변성암이라고 얘기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를 알죠. 변성암은 이제 풍화작용에 굉장히 강한 암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아예 변화를 받은 것이 되겠고요. 화강암 변성작용 받으면 편마암이라는 다른 암석이 되겠고요. 쉘이라고 하는 점토가 쌓인 암석이 변성작용 받으면 편암에서 편마암이 됩니다. 그럼 사암이 또 변성작용 받으면 규암, 그리고 석회암이 변성작용 받으면 대리암이라는 대리석, 옛날에 대리암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지구학생이 만들었던 노래. 그 이제 암석들이 다 변성암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국토의 42.6% 제일 많은 거 변성암, 그래서 시황현대 편마암과 편암이 대표적. 이 되겠고, 오랜 풍화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흑산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 화성암의 경우에는 일단 중생대 때 관입한 화강암, 그다음에 신생대 때 화산활동에서 만들어진 화산암,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 퇴적암은 고생대,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요것은 이제 다음 시간 또 정리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크게 지형 형성 작용은 외적, 내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작용에는 풍화, 침식, 운반, 퇴적, 그리고 내적 작용에는 조류운동, 조산운동, 화산활동이 될 수 있고, 한반도의 암석 분포는 뭐가 제일 많아요? 변성암이 제일 많다. 그다음 화성암, 퇴적암 순으로 많이 분포한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했으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마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